사람의 삶에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부적 환경이나 상황 등 그들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다. 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이 책, 당신이 옳다를 준비해 봤는데요. 세월호, 쌍용 자동차 등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트라우마 현장에서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직접 치유한 저자 정혜신 박사가 치열한 경험을 통해서 내놓은 심리적 심폐소생술입니다. 왜 자신이 좋아하는 집밥을 지어서 먹으면 허기도 채우고 든든하고 행복하잖아요. 그 집밥처럼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를 직접 치유하고 아파하는 옆 사람도 치유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치유법인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치유 상비약을 구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 2. 자기 보호가 먼저다. 힘들어하는 친구의 얘기만 들어도 그 감정이 전이돼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하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그 일이란 심리치유에 관련된 일을 말한다. 상대의 힘든 이야기를 듣다가 힘들어지는 건 상대의 고통이 내게 전이돼서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건 내 상처와 연결된 어떤 감정이 자극될 때다. 초보 정신과 의사 시절 무수히 경험했다. 내가 12살 때 7년간 암으로 투병하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어린 시절 내 기억은 결핍과 잿빛이었다. 세상으로부터 나만 고립된 것 같은 느낌들에 한없이 외로웠다. 젊은 아버지의 우울과 무기력을 실시간으로 실감하며 통과한 내 사춘기는 함께 아득했다. 그런 기억들 속에서 빚어진 우울과 컴플렉스들이 정신과 의사가 돼 누군가의 속마음을 듣는 중에 걸핏하면 내 의식으로 치고 올라왔다. 그럴 때 상대방의 이야기는 멀어진다. 잘 안 들리거나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리 엄살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상대방 얘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상처의 기억 속으로 빠져버리기도 한다. 마음이 아픈 게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한 때문인지 내 아픔 때문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내 고통과 내 상처가 뒤섞인다. 혼돈은 불안을 유발하고 불안해지면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자책에 빠지기도 했다. 내 상처가 공감받고 치유받지 못했던 시간 동안 내 직업은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큰 고통이었다. 선배 의사에게 정신분석 상담을 받았던 몇 년의 시간이 도움이 됐지만 더 결정적인 건 상담실 카우치 위가 아닌 내 일상에서 그 시간의 100배도 넘는 시간 동안 나의 스승이자 연인, 도반이고 반려인 남편에게 남김없이 공감받은 경험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조금씩 천천히 끝까지 모든 게 바뀌었다. 나를 더 충분하게 드러내고 깊이 공감받고 이해받았던 시간. 그리고 깊이 사랑받았던 시간을 거치며 내 직업은 고통이 아닌 희열로 바뀌었다. 그때부터는 누군가의 고통에 기꺼이 심리적 참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 되었다. 온전한 공감은 건강한 경계인식으로부터. 누군가에게 공감자가 되려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의 상처도 공감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감하는 일의 전제는 공감받는 일이다. 자전하며 동시에 공전하는 지구처럼 공감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동시에 자기도 주목받고 공감받는 행위다. 타인을 구심점으로 오롯이 집중하지만 동시에 자기 중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가능하다. 공감은 본래 상호적이고 동시적인 것이다.
지구가 자전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공전을 멈추거나 공전을 하느라 힘이 빠져서 자전을 쉬면 자연의 모든 이치가 깨지듯 공감도 마찬가지다. 상호성과 동시성을 잃으면 공감도 없다. 누군가의 아픔을 듣는 공감자도 듣는 과정에서 다시 자신의 상처가 덧나거나 새롭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연두부 같은 존재다. 공감자와 상처 입은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둘 다 본질적으로는 상처 입은 인간이다. 공감은 상대를 공감해주는 일이 아니다. 내 상처가 공감받는 것에 예민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공감하는 일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어렵다. 나와 너, 양방을 공감하지 못하면 어느 일방의 공감도 불가능한 것이 공감의 오묘한 팩트다. 그래서 공감은 너도 살리고 나도 구한다. 그래서 공감은 치유의 온전한 결정체다. 이 온전함의 토대는 오로지 자기 보호에 대한 감각에서 시작되고 유지되며 자기 보호는 자기 경계에 대한 민감성에서 시작된다. 트라우마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나 사회복지사, 시민운동가 같은 공감자들 중에 심리적으로 탈진하는 사람들이 많다. 탈진의 가장 흔한 이유는 공감 강박이다. 국가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비극적 고통은 제3자가 가늠하기 어렵다. 공감자들은 그런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눈물 흘리고 집회나 농성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한다. 심리적 참전 중이다. 그 고통과 슬픔에 무한 공감하면서도 다른 부분에선 피해자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농성을 위한 실무 계획을 세우고 역할 분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서로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다. 당연한 일인데 그런 경우에 공감자들은 피해자들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기 힘들어한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개인적으로 부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거절하지 못한다. 그 결과 자기가 동의하지도 않는 일을 견디다가 화나 미움이 생긴다. 예외 없이 죄책감이 뒤따른다. 피해자를 미워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져서다. 끙끙 앓거나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견디다가 어느 날 말도 없이 현장에서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공감의 상호성, 동시성을 외면한 결과다. 어떤 면에서 트라우마 현장 같은 극단적인 고통의 현장에 있는 공감자들은 피해자 보호보다 자기 보호에 사력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보호에 민감한 사람만이 끝내 타인을 공감하는 일을 감당한다. 국가폭력 피해 유가족을 돕던 한 사람이 급하다며 찾아왔다. 한밤에 집에서 자다가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실이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다. 나가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고 그래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명함까지 줬는데 그 사실조차 명함을 준 상대방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됐다는 것이다. 필름이 끊어진 것처럼 내 기억에는 없는데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들은 있는 상황. 그는 무섭다고 했다. 해리성 장애에 속하는 몽유병이다. 그는 수년간 유가족들과 함께 활동하며 극도로 감정을 억제해야 했다. 피해자들에게 견디기 힘들 만큼 화가 나고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다고 고백했다. 그럴 때마다 초심을 잊으면 안 된다고 자신을 다그쳤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화가 나다니 인간도 아닌 것 같죠? 약자에게 화가 나다니 당신이 혐오하던 사람들과 당신이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인간인 것 같죠? 가만히 듣던 그가 피해자를 신문하는 형사처럼 자기를 매섭게 몰아붙이기만 했던 그가 오래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최선을 다해 돕고 있던 한 피해자를 거론하며 그가 자기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 피해자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엄마에게 이르는 아이처럼 내게 말했다. 쏟아내듯 말하던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도 그 사람이 본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해서 나는 그에게 분명히 말했다.
그 사람 변호해주는 말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충분히 더 화내도 돼요. 그동안 얼마나 화를 삼켰겠어요. 피해자를 욕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불편하고 용납이 안 될지 알지만 미운 사람을 변호하는 그의 말은 단호하게 끊었다. 그의 마음도 누군가 알아줘야 나중에 피해자에 대해 홀가분한 공감이 가능하다. 다시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며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 서럽다며 울던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을 꺼냈다. 그의 부모는 사소한 다툼에도 서로 칼부림을 할 정도로 극단적인 부부싸움을 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에 비해 자신은 그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푸딩 떠내듯 자기 현실에서 그 고통을 드러내려 했다. 분리와 해리, 그가 자기 삶의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그가 피해자에 대해 분노를 느꼈던 시간은 어린아이가 칼부림하던 부모를 바라볼 때 마음만큼이나 감당이 안 됐던 시간이다. 그는 다시 푸딩처럼 그 감정들을 드러내려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한참 만에 그는 트라우마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던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그 일을 더 이상 강요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 나는 그동안 그의 진심과 헌신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조목조목 말해줬다. 그가 퍼붓다시피 했던 몇 년의 시간들에 대해 나도 잘 알고 있고 정말로 애썼다고 온 체중을 실어 말해줬다. 그 후 그는 트라우마 현장을 떠났지만 자책은 내려놓고 자기를 꼭 부둥켜 안고 떠났다. 자기 보호를 잘하는 사람이 타인을 도울 자격이 있다.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하려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에게도 무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타인을 도울 자격이 없는 사람의 비겁한 행위도 아니다. 자기 보호를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누군가를 도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트라우마 현장처럼 심리적 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해야 할 때도 자기 보호에 대한 예민함은 언제나 공감의 토대가 된다. 같은 친구 사이인데 A는 공감해주고 싶지만 B는 공감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차별적 공감은 상담 전문가들도 많이 겪는 문제다. 전문가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겪는 일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럴 만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다. 그러니 내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지 두 사람 모두를 공감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할 일이 아니다. 그런 책망은 심리적 오지랖이다. 상대방은 힘들고 다급해 보이는데 내가 피곤하고 심란해서 공감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때도 우선은 자기 보호다. 자기 보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힘들어 보인다고 개입하는 것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뛰어드는 것과 같다. 둘 다 불행해진다. 우리 모두는 자기 보호를 잘해야만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처 입은 존재들이다. 예외가 없다. 공감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내게 묻는다면 단연코 자기 보호에 대한 민감함이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기간 동안 어떤 특정 맥락과 상황 속에서는 내가 참고 견딜 수도 있지만 나는 항상 그래야 하는 존재,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너도 있지만 나도 있다는 자기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공감자가 될 수 있다. 나와 너를 동시에 공감하는 일은 양립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나와 너 모두에 대한 공감의 줄임말이 공감이다. 얼마 전에 지인이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어설픈 판단과 조언으로 지인을 더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알았습니다. 그럴 때는 듣고 또 듣고
묻고 또 묻고 서서히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책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오디오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